대표 김혜미 부부 나와서 착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맨날 나는 뭐 찬밥 처리 되는 것 같고 제가 이 집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아이를 하나 더 키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힘든데 자꾸 사랑을 달라고 하니 더 들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사실 한 번도 싸운 적은 없고 아이 낳고서 그때부터 싸움이 잦아졌어요. 아, 맞아. 많이 싸웠지. 애 낳고 많이 싸우죠. 키우면서. 모르겠어요. 육아에 대해서는 뭐 서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가치관이 다른 건 확실해요. 육아 관점부터가 다르니까 그래서 애를 낳으면서 계속 싸운 것 같아요. 근데 같을 수가 없죠, 사실. 맞아, 맞아. 피곤하지. 밤에 수유해야 되고. 둘째 아이가 이렇게 깊이 숙면을 하지 못해서 좀 많을 때는 10번도 깨곤 해요. 아이고, 왜 그러지? 아이들 키우는 5년 동안 숙면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새벽 6시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와, 힘들었겠다. 전날 몇 시간 주무셨어요? 거의 3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드시겠다. 잘 안 들리죠, 남편들은. 네, 잠이 없네. 근데 최초로 약간 모닝 인사를 했어요. 이숙햄 최초인 것 같은데? 출근 준비하시는 거죠? 네. 좀 살살. 어우, 여보 진짜 지나는 거다. 너무 시끄러. 쿵쾅쿵쾅. 일부러 저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 네. 그런 거 없어. 새벽 출근 준비하시는 게 또 마음이 급해서 아니 뭐 바쁘긴 그럴 하지만.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조용하게 닫고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안 그래도 잠을 많이 못 자고 피곤할 텐데 그래서 잠깐 누운 사람인데 저걸 그냥 우당탕 우당탕 전 기본이에요, 기본. 깨셨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숙햄에 뭐, 이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부부들이. 저렇게 깨워도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대단하다. 아내분이. 나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나도 뭐라 했을 것 같은데. 너 맨날 뭘 하잖아. 아.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 부럽기도 하죠. 돈 벌러 전쟁터에 나가는 건데. 이게 힘이거든요, 이게. 안 먹는데. 그만 좀 벗어요, 딸씨. 양말도 왜 벗어? 아이고,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우리 애기. 이거 살을 벗었어. 저 때 막 벗을 때죠. 아이고. 얘가 이 집 딸이었구나. 내가 중간에 잠깐 쉴 때 왔다 갔다 걸어 다니길래 누구 집 애지라고 했는데 이 집 애였구나. 애기가 아주 귀엽게 생겼던데. 그게 감사합니다. 생겼어. 아빠 다행이에요. 그러세요. 안 돼, 안 아니 돼. 우리 그런 말. 아빠를 닮았어. 예, 많이 썼습니다. 조금 닮았는데 이쁘게 닮았어. 네, 네. 다행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바이바이. 잘 다녀오세요. 갔다 와. 이제부터 자면 되겠네. 또 안 자지잖아. 일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돼. 아니면 개판되니까. 할 일이. 아이가 어린이집 간 이후로는 정리, 청소 기본적으로 하고 아유, 깔끔하시다. 아, 또 부지런하시네. 이건 손으로 해야. 집이 깨끗해요. 원래 그렇게까지 청소를 안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청소를 안 하는데 갑자기 대청소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좀 평소랑 많이 다르긴 했어요. 어머, 하연 씨 아니야? 어떡하냐. 뭐 누가 와? 어서 오십시오. 예, 다녀왔습니다. 오, 와, 여기, 야, 처음 봐요. 마중 인사들. 부럽다. 뭘 부러워. 나 저런 건 받아보고 싶다. 너 행동은 잘했어. 아니 그 정도 안 했잖아. 오빠 나 하원 갔다 올게. 우! 잘했어. 아들 이리 와. 알겠어. 야 어부. 자 어부바해 그럼. 엄마 어부바해. 자 가자. 가자. 가 그럼. 이리 와. 가자. 후딱 가자. 와, 두 명을 다. 체력은 좋으신가 봐. 아니, 근데 힘들 텐데. 둘이고. 그렇게 너무 고생하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 좀 이해도 안 가요. 좀 단호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우 야 놓치겠다. 좀 잡아봐. 누가 자는 거야? 남편, 남편이 자는 거야? 네. 가자. 어디가? 집에 들어갈 생각 없어? 엄마랑 약속해. 모래 놀이터 30분 놀다가 집에 가면 바로 쉴게. 오케이? 아, 가자. 놀이터. 여기서 놀자. 이제 어린이집 딱 입소하고 나니까 신랑이 이제 너도 쉬니까 나도 좀 쉬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뭘 쉬어. 집안일 했잖아. 나는 되게 쉰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왜 못 쉬냐. 자기 말로는 바쁘다고 하는데 맨날 집에 오면 앉아서 TV 보고 있으니까 나나 좀 쉬는 시간 좀 30분만 보장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더 커요. 며칠 전에 싸운 것도 아이들하고도 분리되어 있고 혼자서 오로지 누워서 30분을 쉬고 싶은데 제가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인데 아빠 쉬는 방에 가서 건드렸는데 아빠 쉬게 냅둬 이거를 꼬박꼬박 못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네가 나를 못 쉬게 해줬다라고 또 불만을 갖더라고요. 아빠 씨 여기 동그라미에다 저 아들들은 놀고 싶어 하지. 아빠랑. 뭐야. 이거 오빠랑 같이 하자 그래. 아, 30분 혼자 있으라고. 일부러 놀이터를 가신 거네요, 애들하고. 엄마 술방울 더 주워와야지. 어디가? 하고 있어봐. 따라가고 올게. 위험해. 위험해. 야 신발. 야 이 맨발. 야 이 발 툭툭 털고. 아, 두 명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신발 벗고. 아니 뭐야? 벌써 왔어? 야 그렇지. 영차 아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옷 벗어. 어차피 벗을 거야. 오늘 8시에 자자. 오늘 8시에 잘 준비할 거야. 알겠지? 실시간이 없네, 실시간이 알아서 없네. 볼 거야? 남편분은 또 뭐 바쁘시네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랄까? 물론 신랑이 힘든 걸 알지만 퇴근해서 같이 좀 육아면은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애 클 때까지는 못 쉬는 건데, 원래. 너무 덥고. 쉽지 않아요. 모래 놀이는 뭐해? 집에서 모래를
네, 실내 모래 하는 거예요. 만지고 네, 실내 모래가 따로 있어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아이가 생겼다. 써글써글해지긴 해요. 절대 불가. 집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요즘에 깨끗하게 쫙 바닥에 깔아서 싹 접어서 정리할 수 있게 다 준비가 잘 돼 아무리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저거는 정서 발달에 아무리 도움이 돼도 저거는 그래서 모래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예. 저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컵은 그쪽에 있다가 저기 지금 밥 안 먹어? 안 먹어. 컵. 그럼 나 밥 먹을게. 왜? 엄마 힘들다. 내려가라. 근데 아주 남편은 뭐 제대로 차려 드시는데 찌개를 끓여가지고 하우. 이렇게 해야 돼. 얘를 뒤집어지게 울리게 놔둬야 돼? 내려. 내려놔. 지금 들어온다. 아이고. 좀 세게 넘어졌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종에 로션 발라줘. 아빠가 발랐까? 아니. 이게 자주 안 해줘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애들이. 엄마가 맨날 해주니까 엄마 해주는 게 편한 거야. 뽀뽀 줄게. 기다려봐. 또 기다려. 엄마 우유 줄게. 애들이 야, 아빠를 싫어하는구나. 오빠. 아니야. 왜 그러지? 내려놔, 뭔일 내려놔. 있었나? 싫대. 아빠가 안으면 더 자지러지게 울어버리거든요. 아빠 숨만 놔도 울 때가 있어서. 일로 와. 응, 아빠 여기 있잖아, 딸. 아빠한테 가. 어머, 왜 그러지? 주세요. 입을게요? 입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는 한없이 가요. 저희 둘째가 친정아버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상하네. 왜 그러지? 아빠가 서운하겠다. 왜 이렇게 싫어하지? 이름만 불러도 막 울 때가 있어서 그건 뭐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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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하는구나. 야, 왜 집어던져, 이놈아? 야, 왜 집어던져, 이놈아? 에이. 왜 자꾸 근데 애한테 이놈이라고 그래요? 놈놈거리면 안 좋은데. 왜 예? 그래? 장인어른이 이놈 이놈 하시기에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도 에이. 그냥 이놈 하는 게 이게 버릇처럼 됐어요. 우리 아까 저 부산 부부 뭐 하도 얘기할 게 많아서 얘기 안 했는데 남편 애한테 저 그러죠 계속. 어? 네. 어. 빼가 티 나와가지고 안 씹으세 강미가. 이놈도 그렇고 도 그렇고 따님한테도 그러던데 바꾸세요. 물론 애정 섞인 그런 표현이겠지만 애들인데 애기한테 왜 자꾸 이놈? 아마 돌 전이에요. 10개월? 그때부터 신랑이 둘째한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인식이 됐네. 뭐 혼내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애기를 뭘 안다고 저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훈육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놈. 이놈. 따라하네. 이놈. 정말 허리가 아프다, 야. 아이고 힘들다. 내가 퇴근하면 항상 애는 집에 있어. 그럼 난 똑같은 거잖아. 내가 퇴근하고 오면 애가 집에 있어. 그럼 난 똑같은 환경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애 클 때까지는 다 그러고 사는데. 사실 오빠가 일을 하는 걸로 힘든 걸 알지만 나도 오빠가 일을 하는 동안으로 봤단 말이야. 나는 젊었을 때 수액을 맞아본 적이 없어. 근데 수액을 왜 맞는 줄 알아? 육아하려고 맞는 거야, 육아하려고. 오빠는 이해 안 가겠지만 아무튼
오빠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치, 지금 혜미가 맡은 일이 그거니까 본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나도 내 일을 하려면 와, 그럼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 운동도 해야 되고 휴식도 필요하고 나도 그래. 그게 맞는 거잖아. 그러면 하루 일과가 그렇잖아요. 퇴근하고 30분을 쉬어. 만약에 운동까지 해버린다. 자기 생활만 하다가 자는 거야, 결국.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못 살아요. 나 원래 오빠 평소에도 오빠 항상 쉬게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나름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갑자기 막 자기 힘들고 짜증나니까 밥 먹었지? 빨리 들어가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 쉬고 싶냐고 사람이. 아니, 쉬고 싶냐고가 아니라 쉬어. 쉬어야지. 그러니까 쉬러가 이게 아니라 빨리 쉬어. 말을 이렇게 하면 쉬고 싶냐고. 말투까지 어떻게 좋게. 그렇게 말할 거면 말하지 말라는 거네. 아니면 좋게 얘기하라는 거네. 쉬는 것조차도. 맞아? 그치. 상냥까지 해야 돼. 그치. 힘든데. 애들한테 지금 바빠서 치는 게 나한테 또 짜증을 내는 거야. 내가 갈게. 쉬고 있어. 모래놀이터 갔다 올게. 쉬고 있어. 뭐 되게 짜증내는 말투는 아닌데. 뭐 어떻게 안 해도 힘든데. 저게 뭐 짜증내는 말투예요? 이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다른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저는 오히려 아까 아내분이 수액까지 맞으면서 지금 육아한다 그 말씀하셨을 때 되게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네 일이니까 이렇게. 혜미가 맡은 일이 그거니까 본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운동도 해야 되고 휴식도 필요하고 나도 그게 맞는 거잖아. 제가 아내분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차갑게 느꼈을 것 같아요. 본인 말투도 뭐 되게 스윗하진 않아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노력하셔야죠, 서로. 자기는 안 되면서 왜 아내복은 그렇게 하래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계속 나중에 뭐가 있어. 할 말 없으면 나중에 아니죠. 자꾸 나중에 뭐가 아니, 있나 봐. 뭐가 있나 보다. 들어봐. 그래서 이거는 둘째를 하면 일주일에 2번 운동을 시켜준다고 했어. 그리고 휴식 30분 보장해준다고 했어. 저녁도 웬만하면 다 해준다고 했어. 운동 2번, 30분 휴식, 그리고 저녁. 결국 애 낳고 뭐 한 보름도 안 돼서 끝났어. 아니 어떻게 더 신경 써. 애가 둘인데 지금 30분 휴식도 주고. 오빠 그러면은 오빠는 둘째 낳은 걸 후회해? 현재는 후회가 되지. 둘째 낳고 결국 더 힘들어졌잖아. 둘째를 낳고 후회하고 그래서 계속 없었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우리 두표 씨 예, 누가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결혼하자고. 제가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후회한다라고 그러면 혜미 씨 기분은 어떻겠어요? 많이 속상했죠. 그 속상한 걸 알 것 같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나 같으면 만정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쫓아다녀서 사귀자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뭐 후회하네, 뭐 어쩌네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그야말로 결혼을 후회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게 저희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아이 계획이 없던 사람이고 와이프는 아이 둘을 낳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본 게 아이 한 명만 낳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좀 첫째가 크고 나니 둘째도 필요한 것 같다 하면서 한 2년 동안 계속 둘째 가져야 돼. 아니 알았는데 예. 어찌됐든 낫잖아 지금. 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그 여자의 언어 나왔었잖아요. 꽃다발만 준비해 이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시면 아내분이 그래서 둘째 낳은 거 설마 후회해라고 묻는 건 그 아니야 후회하지 말만은 인정하지 마라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 밖으로 뱉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 거예요. 맞아요. 그
둘째 낳고 많이 싸우잖아. 그리고 둘째 낳고 결국 더 힘들어졌잖아. 근데 오빠 못 나는 후회는 하지 않아. 아 힘들어. 2배가 아니라 진짜 4배가 힘들다는 체감이 올 정도로 힘들어. 근데 내가 오빠는 그래도 덜 힘들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 근데 대화를 되게 잘하신다. 이 부분은 안 싸우고. 그리고 여긴 대화라도 한다. 대화는 하잖아. 싸우긴 싸우죠. 아니 동의하고 한 건 아니지. 대출 금액 자체 몰랐다고 엄마가 많이 받았냐고 대출을. 좀 약간 차근차근 얘기하는 것 같아. 차근차근. 근데 우리가 속상하지. 속상하셨네. 물 좀 마시고 올게. 눈물이 나지. 저런 얘기 들으면 나 같아도 울 것 같아. 원래 어떡해. 애한테 나중에 얼마나 미안해하려고 에휴 참. 벌 받아요. 제가 잘못했죠.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고 아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제 투덜거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물어본 거고 후회 아니야. 왜 그런 것도 뭐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내 새끼구나. 우리 새끼가 아니라. 딸 다 못 가져서 난린데 요즘. 너랑 똑같은데 둘째 낳은 거 후회하는 거. 근데 막 기울 거야. 저는 오히려 저랑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우리 저 따님이 커가지고 이거 보면 야 우리 아빠 진짜 우리 아빠가 날 원하지 않았구나 이러면 너무 상처받지. 너무 나를. 슬프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네. 빨리 지워버리든지. 어딜 지워 지우기는 영원히 남아 있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3년 가까이 아기가 안 생겨서 진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대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생기는 게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아기 준비하기도 어려워서 시험관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퇴직을 하게 된 거죠. 거의 15년을 일했어요. 어렵게 만나셨구나. 아이고. 아유 서운해. 어떡해. 그때 쫓아다닐 때 확 더 차버렸었어야 돼. 좀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화나서 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이 아빠니까 저도 부성애가 있겠죠. 물론 우리 아이 너무 이쁘고 좋아요. 근데 저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난 나도 중요하다. 에이. 이런 가치관이 다른데 아이고야. 세상에나. 귀여워. 이거 누구야? 친구? 아들아. 아들도 어떻게 저렇게 안 좋아할까? 애를 왜 괴롭혀요? 이거 그러면 아빠 말 안 할게. 너 혼자 놀아. 아침에 영상 많이 보잖아. 나랑은 말 안 하기로 했어. 왜? 너가 왜? 대꾸로 안 해. 대꾸로 안 해. 아들이랑 저랑 많이 싸워요. 싸운다. 무슨 혼내는 게 아니고. 6살인데. 6살이야? 아들이랑 저랑 많이 싸워요. 제가 어느 정도 높이고 제가 화가 나면 말도 안 한 적이 한 이틀 정도 말 안 한 적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들으면 사람들이 좀 아유 왜 이렇게 남자가 쪼잔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화가 나면 화가 풀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좀 사람마다 그 다른 성향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되나? 또 속이 좁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에이 참. 신랑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어른이라고 다 참아야 돼? 나도 사람이다. 나도 화가 나고 이런 거 참을 수 없다. 참아줄 수 없다. 이런 거요. 참아야지 그래야 어른이지. 박가선님도 당연히 어른이 참아야지 말씀하시는데 아니 솔직히 질투도 나고 맨날 나는 뭐 찬밥 처리 되는 것 같고 겉만 어른이지 속은 아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체적으로 풍기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네. 아 그래요? 조금 의의 없었어. 조금 아빠가 저왜 삐지? 애한테 삐지. 물론 그런 상황이 저도 비슷한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삐졌다고 얘기하고 하진 않죠. 내가 나만 희생하고 싶지 않다 이거 이해하는데 이해하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이해하는. 난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미지랑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좀 신경을 써줘야지. 나도 옛날에 그렇게 아 많이 얘기했는데. 피곤해. 아이를 하나 더 키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빠 왜 이렇게 애 같아? 이렇게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사실 그렇게 느끼고는 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방치를 했어 나를. 내가 봤을 땐 방치야. 서러워서 그때 울었어. 서러웠다고. 친정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14개월쯤에 환갑이라서 저희도 따라갔었어요. 신랑을 데리고 같이 그 라면을 앞쪽에다가 놓고 있었는데 그 라면 국물이 아이 엉덩이에 부어진 거예요. 뜨거운 게. 근데 이제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저도 놀래서 아이를 안고 이제 찬물로 계속 씻겼어요, 엉덩이를. 근데 아이가 놀래서 엄청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진정시키고 이제 기저귀를 했어. 또 오빠가 이제 그럼 나 이제 밥 먹으러 가도 돼? 이렇게 했어. 나 이제 밥 먹으러 가도 돼?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애가 내가 그때 다쳤는데. 얘기했어. 밥이 넘어가냐고. 이렇게 된 라면에 거야. 넘어가냐고? 넘어가냐고. 와. 오빠는 이 와중에 밥이 넘어가냐 이랬어요.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네, 그래서 내가 왜 울어 그랬어요. 누가 울렸어 했더니 네가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울었어요. 너무 제 모습이 초라하고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사람인데.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신랑한테. 아, 미안해. 무릎을 꿇으셨어요? 네, 내 무릎 꿇고 미안해 내가 미안해 뭔지 몰라도 미안하다고 막 그랬어요. 무릎을 왜 꿇어? 누구까지? 그날 저녁에 신랑이 방에서 안 자고 나가서 이제 차에서 잤나 봐요. 안 들어왔더라고요. 아, 화가 안 풀리셔가지고 차에서요? 네, 아, 그게 외가 사람들 다 아는데도? 네. 제가 엄마랑 생일이 하루 차이예요.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저는 신랑한테 생일 축하도 못 받고 생일상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긴 해요. 네. 신경 써달라고. 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손님을 그렇게 난 그게 너무 서운해. 내가 가면은 나 좀 신경 써달라 이거야. 아니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아직도 기억해. 난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난 남아있거든? 기억 안 나지 본인은? 나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모든 부부가 사소한 거 그리고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되겠기 했는데 신랑은 지금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이 싫은 건지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진심이냐 그냥 하는 말이냐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은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이혼하자 그래? 뭐야?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옛날에 혜미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나는 이 생각이 있었던 거야.
오빠 그 이혼이 진짠지 내가 말한 게 기분 나쁘고 너무 기분 상하고 나한테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 아무튼 나는 이혼을 할 마음이 없어. 아이들도 있고. 저는 0%입니다. 저는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혼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근데 또 하원해야 되는데 어떡해? 엄마가 데리고 지금 놀이터에 갈 수가 없어. 진짜 모래놀이터 가고 싶어? 모래놀이터 가줄게. 약속. 알겠지? 엄마가 다 들어주는구나 애들 얘기를. 어? 네. 하나, 시작. 걸어가야 돼. 아이고 너무 칭얼댄다. 나 못하고 그냥 갈래. 그럼 집에 가서 모래놀이 하자. 싫어. 싫어. 쭉. 아부바해. 아이고야. 너무. 자, 가자. 가자. 가, 그럼. 그러니까 힘들지. 저러면 수행 맞아야 돼. 와. 2명은 어떻게 하나? 근데 너무 들어주지 마세요. 힘들어. 울면 무조건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얘가 잘 걷질 않아요. 좀 놀다가 무조건 안아달라고 해요. 안 돼, 안 돼. 안아달라고 뭐 제가 봤을 땐 과하다. 극성엄마라고 했죠. 극성엄마라고 했죠. 아니 이 정도까지 얘를 왜 꼭 안고 있어야 되고. 제가 좀 아이들의 요구를 막 100% 단호하게 안 돼, 거절 이런 거를 못 하긴 해요. 네. 엄마는 오냐오냐 해주면서 다 들어주고 웬만하면 다 해주고 자기가 모래놀이터를 가고 싶은데 걸어가진 않겠다는 거는 이건 되게 모순인데? 원래 애들 찡찡대는 그래요. 힘들어서. 그럼 집에 가야지. 그죠? 근데 와이프는 다 들어줘. 물론 각자의 교육 철학이 다 다르지만 이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알고 그죠? 있는데 저 때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틀 전에 모래놀이터 가자고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상황이 저런데 갈까 말까를 진짜 내적 갈등을 하다가 울고 칭얼거리는 거를 듣기가 싫어서 아니 그러면 가는 건 좋은데 네. 그럼 걸어야지. 근데 걷긴 싫어? 그럼 집에 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이 둘을 업고 아, 네. 모래놀이터를 간다. 네네. 제가 볼 때 그게 결국 아이한테 과연 좋을 것인가 이런 얘기죠. 보통 엄마는 웬만한 건 다 해주는데 저는 이제 안 해주고 안 된다. 엄마는 이제 장난감 많이 사주는데 전 안 되고 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그렇죠. 엄마를 더 좋아하지 않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그거는. 들어요. 그래서 좀 아이가 좀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내 얼굴을 막 때리고 이러는데도 참아야 되는 거잖아. 에이구야. 제 아들이 그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안 해도 나은 것 같아요. 왜 아빠한테 화를 내? 아. 때리면 혼나야지. 아빠를 저렇게 때리고 막 이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저도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네, 너그럽게 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봐주는 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아, 네. 제3자의 입장이 다른데 아주 단호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네, 크게 얘기를 했죠. 너 그 아파트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좀 이렇게 높여가지고 얘기했어요. 단호함과 그냥 평소보다 소리를 좀 더 올린 거랑은 달라요. 진짜 저 우리 귀한 아이를 생각한다면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 네. 아빠도 바로바로 말하시고 그거를 막진 마세요. 저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저번 주도 이거 때문에 또 다툰 게 있는데 아이가 그냥 저를 보고 그냥 소리를 지르요. 막 짜증을 내고. 이게 3일 연속이 반복이 됐어요. 근데 저는 와이프가 주 양육자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글쎄 뭐 주 양육자고 뭐고 간에 아빠잖아요. 근데 뭐 본인이 아무리 주 양육자라 하더라도 아빠도 당연히 아이를 훈육을 할 수 있는 거고. 아,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장례식장도 애 재우고 9시, 애 자면 9시 그때 갔잖아. 1년 동안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였던 거고. 그래서 둘째가 나 절대 싫다. 우리 원래 결혼할 때 애 하나만 낳기로 했잖아. 하나만 낳기로 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설득을 2년 동안 했지. 2년 동안 애들 갖자고. 나는 냉정하게 안 된다고 했어. 첫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애 둘을 되냐. 남편은 아는구나. 이게 둘째 되면 또 그럴 거를. 그렇게 본인도 힘들었으면 경조사도 못 갈 정도로. 왜 둘째를 또 낳자고 얘기한 거예요? 둘째는 첫째 그 돌전까지 키웠을 때처럼 안 키울 자신이 있었고요. 그럼 둘째 가지면 좀 더 이렇게 다복하고 시끌벅적하고 뭐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거 플러스 혹시 네.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자꾸 외로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 그럼 더 늦기 전에 동생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그것도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첫째 때는 이렇게 싸우는데 둘째 나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이런 거를 좀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할 수 있대요. 저녁도 해주고 운동도 보내주고 쉬게 해주고 다 해준대요. 근데 자꾸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알지.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이게 다시 또 힘들어질 거고 2명이면 엄청 더 힘들어질 건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위의 가치는 우리 아이가 외로우면 안 된다가 더 위야.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내가 힘들고 우리 남편이 힘들어지고 어쩌고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우리 아이한테 좋다면 그게 1번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맨날 물어보고 그거야. 지금 요즘에 난 전화도 안 하잖아요. 대화도 하고 싫다 그래서. 전화도 안 해.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안 해 이제. 나 원래 매일 전화했잖아. 매일. 저한테 막 장문에 카톡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 사실 신랑이 불편해요, 지금. 신랑이 불편해요, 지금. 자꾸 얘기만 하면 우리가 진짜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육아 관점부터가 다르니까 애 때문에 그래서 애를 낳으면서 계속 싸운 것 같아요. 애정스럽고 이런 기분으로 대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굴도 보기 싫다 그랬어. 대화도 하기 싫어. 근데 아빠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받아들인 거는 열심히 돈 벌어와. 제가 이 집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진짜 이혼을 결심하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집 결혼 몇 년이죠? 10년? 그래요? 오래 살았네. 야, 이 집은 벌써 이혼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게 뭐지? 이건 지금 우리가 거의 끝에 왔다고 생각해서 오신 걸까요? 지금 제 미래가 보이니까 그 미래가 뭐죠? 좀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다. 쓰러진다는 건 몸이 아파서. 마음으로. 마음도. 문장. 제가 따로 갖고 왔습니다. 수건을 들고 오셨어요? 눈물이 좀 많아서. 아, 그러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울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뭐 남자는 울면 안 됩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혼나가지고. 이게 단순히 갱년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질 않아요. 투표 씨는 기쁨을 잃었어요. 의무와 책임은 있는데 기쁨은 없는. 이건 내가 원했던 삶도 아니고 내가 꿈꾸던 삶도 아니고 이게 지금 사는 건가. 다가가고 싶지만 누구도 받아주는 사람 없고 마치 남편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외로움의 주제가 있겠구나. 네, 많이 외롭다고도 얘기했어요. 아내는 원칙주의자예요.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 라고 하는 아주 딱 정해진 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룰이 너무 엄격해. 근데 이러면 애도 망가져요. 엄마의 불안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이 아내의 이 불안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요거 알아내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육아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넘버 원이자 동시에 나의 신념이에요, 지금.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신념이어야 하는지, 이 불안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내가 아이들에게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아주 쏙 빠져 있더라고요. 네.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잠은 자요? 푹 못 자는 것 같아요. 아내는 보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아요. 아내의 불안 점수가 지금 93점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이 아이들에게 엄마의 불안이 그대로 전달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네. 제가 생각해도 첫째 아이 때 아이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높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첫 아이이기도 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제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했었던 것 이거 같아요. 보고 저거 보고 그런 거를 많이 봐서 불안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한 번 안아주면 이제 한 번 덜 우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팔은 아프지만 이거 한 번 덜 우는 게 조금 스트레스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좀 괜찮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누가 강제 노동 시킨 줄 알겠어요. 그죠? 이게 다른 사람 시선에 안 좋아 보일 거 알면서도 이렇게 호탕하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리게 살려고 하는데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울려요? 한숨이 나오죠? 저 휴지 지금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당하고 이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막 생각을 하면서 적어온 게 있거든요. 네네네. 첫애를 같이 그렇게 해서 기쁘게 출산을 했어요. 1년 동안은 이제 신랑이 저랑 같이 육아, 가사 이런 걸 정말 분담을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꿈꾸던 가정이구나 역시. 근데 이제 첫째 아이를 딱 이제 돌이 좀 지나서 신랑이 저한테 너 이제 어린이집 가니까 너 이제 쉬니까 나도 좀 쉬자. 내가 그동안 참았다. 나 엄청 힘들다. 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참았던 거더라고요. 근데 고마운 마음이 더 커야 되지만 제가 그것보다는 좀 약간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같이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신랑은 하기 싫은 걸 어거지로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때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신랑이랑. 이건 육아관이 아니고요. 네, 가정관이 달라요. 네. 나는 자녀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 네. 네. 내 남편은 부부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 네, 네. 정말 다행인 게 이렇게 둘 다 아이만 사랑하다가 네. 서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보니까 자기 아내를 좋아해요. 네. 근데 또 이 아내는 나를 닮은 내 아이를 또 사랑해. 네. 이 집은 지금 술래잡기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아내를 잡으러 가고 아내는 애를 잡으러 가고 네. 애는 아직 아버지를 잡지 못했어요. 끊어진 술래잡기가 된 거예요. 끊어진 술래잡기가 된 거예요. 우린 보통 네. 꼬리잡기처럼 가야지 네, 이 네. 술래가 재밌어지고 술래잡기 놀이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 순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우는 줄 아세요? 실연을 당해서 그래요. 나 이 여자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나에게 딱지를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남자를 좋아해. 심지어 또 다른 여자를 또 좋아해. 나만 안 좋아해. 난 이 여자가 좋은데 이 남자 계속 울 거예요. 네. 워낙에도 울보찔본데 네, 네. 이 남자 속이 좁아요. 속이 좁아요. 근데 속 좁아도 괜찮아요, 이 남자. 성실하잖아. 네. 책임감 있잖아요. 네. 월급 가져오잖아요. 네. 나는 내 애들은 2순위야. 내 아내가 1순위인데
내 사랑인 1순위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해달라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이것도 해요. 네. 그렇죠? 네. 남편 아내 아주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도 떠날 순 있어요. 이게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처음에 아이를 키우고 그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그 감정이 자꾸 묻어져요. 그렇죠. 혜미 씨 보세요. 배신은 혜미 씨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 생각대로 가지 않으면 배신자예요? 그건 혜미 씨가 크게 착각을 한 거지. 1년만 참아달라며. 그리고 둘째 남이 이렇게 해준다는 4가지가 있었죠. 네. 큰 그림으로 보세요. 배신자는 김혜미야. 네. 이 엄마만 있으면 이 집은 굉장히 위험할 집이에요. 너무 몰입해서 나중엔 엄마가 애들에게 못 떨어져요. 그런데 이 아빠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해요. 애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이 아이의 큰 보호막을 깨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놓치고 있잖아요. 이미 이 집은 한부모 가족 같아요. 애들이 아버지를 딱 보면 어떡해? No. 둘째도 어떡해? No. 네. 아버지는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질 건 맞아요. 왜냐면 남편은 들어오면 바로 육아해야 돼. 네. 네. 한 달에 3번밖에 못 나가. 네. 이걸 봐야 돼. 혼자 결정하냐고.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그때 부부 상담 때 신랑이 저한테 원하는 거를 말해서 제가 그거를 다 들어준 거예요. 보세요. 들어주죠. 네. 그렇죠. 허락한 거죠. 아, 네네. 그죠. 네. 이 집의 결정자가 누구예요? 저요. 그죠. 네, 제가 네. 네. 이제 조금 자유로워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졌어. 남편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 네. 억울하죠. 네, 네, 맞아요. 이 남자는 나쁜 남자가 아니에요. 아, 네. 네. 그죠. 네. 저는 믿을 만한 남자라고 생각해요. 속 좁으면 어때요? 이런 남자면 괜찮아요. 네. 이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났어요. 왜? 내 새끼들을 감쪽같이 예뻐요. 아주 사랑으로 키워요. 자기의 감각기관을 다 이 아이들에게 갈아 넣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은 결혼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제 욕 많이 먹었죠. 네. 너무 속상했죠. 저 속 상하죠. 네. 속상하죠. 네. 난 이 아이들을 그냥 잘 키우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주변에 다른 엄마들 봐. 이렇게 한 엄마들 꽤 있어요. 극성 엄마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남편이 외로워요. 그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잔인해. 남편은 아내에게 잔인해. 서로 좋은 두 사람인데. 아, 이 사람 디스크 4개 터져가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아내는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그래가면서 애들 키우는 사람이에요. 네. 두 사람이 나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서로 잔인하대. 서로 잔인하대. 이 집엔 악당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남자랑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엄마. 이 두 사람만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친 두 사람이. 여긴 악당이 없어요. 결국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친 두 사람이 있는 게. 온 몸이 다 진짜 녹아내릴 정도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던 게 맞거든요. 저도 신랑도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남편이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리 괜찮아? 네. 아프지 않아? 네. 네. 그거를 매일매일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노력은 한다고 했어요. 이거 못 물어봐요. 어쩌다 물어보는 건 괜찮지만 네, 네. 남편이 요청하는 건 남편이 딱 퇴근하죠. 네, 어떻게 네. 해요? 아빠! 아빠 왔다! 아, 네네. 엄마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우리 두 표 오늘 안 힘들었죠? 이거 요청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요청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죠. 근데 제가 태생이 그런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엄마였어요? 아니요. 엄마 노릇하면서 엄마 되죠. 네. 내 아이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행복한 가정은 이런 거야. 아, 네네. 아빠다! 하고 엄마가 안 와야 애들도 아빠다! 하고 가는 거야. 아, 네네네. 네. 왜냐면 이 집안의 보스거든. 네. 우리 집이 행복하고 싶죠? 네. 아빠를 1순위로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편 네.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네. 재워요. 재워요.
근데 신랑이 자기 그때 자면 저녁에 못 잔다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네. 남편 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하고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남편 운동해야 돼요. 네. 이렇게 살다가 남편 평생 병수발 들어야 돼요. 남편 똥을 좀 받아내고 싶어요, 그 나이에? 아니요. 아니죠? 네. 더 큰 세계를 기억해요. 네. 아시겠죠? 남편이 운동하고 들어가서 그냥 자지 않아요. 아이들하고도 있을 거예요. 잠시라도. 아, 그 시간에 뭐 하냐? 엄마 좀 사라지세요. 네. 딱 30분이라도 작은 신념의 틀에서 나와서 큰 세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작은 신념은 저절로 따라와요. 왜 아빠를 배제해서 이 아이들을 마음의 결손을 만드냐고요. 최고의 키는 이 남자를 얼르고 달래주면 돼요. 이 사랑의 연극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은 홍두표라는 사람이 섬처럼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큰애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아빠예요. 엄마고 첫째, 둘째 순서대로 그렸어요. 내 아버지가 어때요? 동생보다 작아요. 엄마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엄마죠. 이 손이 나의 다했죠. 제일 중요한 거, 엄마 손과 아빠 손이 닿질 않아요. 그죠? 참 놀랍죠, 그림이란? 저는 몇 달 뒤에 이 그림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딱 들어오죠?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아빠! 하고 가서 아내가 남편을 덥석 안기로 했어요. 그러면 뒤에 부애가 줄줄이 따라올 거예요. 그거는 저도 제 핸드폰 영상에 와이프한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보내면 또 혼날 것 같아서 못 보냈어요. 제 핸드폰에 간직한 지 1년이 됐는데도 못 보냈어요. 꿈꾸던 거네요. 네. 그죠? 아내가 기꺼이 그렇게 한대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운동. 네. 퇴근하고 운동하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아이들의 아빠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아이들에겐 아빠가 생길 거예요. 아빠에겐 권위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남편에겐 아내가 생길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안 울어요? 네? 갱년기라면서요. 모르겠어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왜요? 와이프가 이거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수락할 줄 몰랐어요. 정말 아내를 모르시는구나. 아내는 이해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좋은 말로 울곧고요. 고집센 여자거든요. 이 방침대로 잘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도 관심 받고 싶지만 이 여자도 힘들거든요. 남편에게 듣고 싶은 얘기 있죠?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육아 힘들었다는 거를 인정해주는 말이 듣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 나도 진짜 이번 약속 진짜 지키도록 노력하고 나는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항상 있고 그래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내가 진짜 노력할게. 고마워. 고마워. 어떠세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주는 사람인데 맞아. 이렇게 얘기를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먼저 손잡은 게 언제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좀 도파민이 터졌던 것 같네요. 표현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주무르기도 하네요. 주무르기도 하네요. 아이고. 그죠? 참 이상해요. 사랑은 말입니다. 한꺼번에 터져요. 이상하게 사랑은 한꺼번에 터지더라고요. 손을 항상
연애 때는 많이 잡았는데 신혼 때도 많이 잡았거든요. 손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조물락거렸는데 내가 요즘 오빠 손을 많이 안 잡아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되게 좀 길을 헤매는 느낌이었어요. 한 방향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속 시원했어요. 네, 더 큰 세계를 기억해요. 네, 더 큰 세계. 네. 그동안 제가 못 열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게 끝은 희망이 있었나요? 많은 보물들이 나온 것 같아요. 다음번 이 아이 그림이 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두표, 김혜미 부부 입장해 주세요.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되다 보니 서운하고 그런 게 있죠. 둘째가 어리니까 빨리 이혼하면 괜찮지 않을까. 육아하는 것도 힘든데 신랑 너까지 이걸 다 맞춰주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 저도 사실은 이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캠프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캠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내 김혜미 씨는 육아에 무관심한 남편 홍두표 씨의 변화를 위해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혜미가 맡은 일이 그거니까. 나 말아서 먹을 거야? 자기 말로는 바쁘다고 하는데 맨날 집에 오면 앉아서 TV 보고 있으니까. 남편은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반간함은 물론이고 그러나 아이도 중요하지만 난 나도 중요하다. 아빠 말 안 할게. 6살 아이에게 진심으로 삐질 정도로 쪼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진 남편 측 영상에서는 6살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업고 다니는 등 내가 봤을 땐 강하다. 극성엄마라고 했죠.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쏠려 있는 모습을 보여 저 같아도 살짝 삐질 것 같아요. 남편의 서운함이 더욱 깊어진 상황입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사람. 갑자기 클파스를 쓴다고? 이 부부가 과연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먼저 아내 측부터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이 위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내분이 그동안 그 남편의 좀 쪼잔함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실 상담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저였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년 전에 우리 친정 집에서 남편이 서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내분이 친정에서 무릎을 꿇고 남편한테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 마음의 섭섭함을 아직까지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이 삐지고 쪼단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우리 아내분이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겠다. 남편분의 쪼잔함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지. 심지어 부부 관계가 6년 동안 관계를 거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캠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도 몇 가지가 있고요. 눈치도 못 챘어요. 뭘요? 부부 관계를 원하는지 아예 몰랐어요. 평소에 싸울 때 뭐 스킨십 얘기도 안 했고 이번에 이제 처음 얘기한 거고 여기까지 싸울 땐 그런 얘기 안 했고. 저도 살짝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 남자가 날 원하지 않네? 이런 수치심도 느끼긴 했어요. 이게 그럼 서로 왜냐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신랑이 나를 여자를 아무거나 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구나. 저 그 한 말씀만 듣게 이거까지 하세요, 얘기 안 하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얘기하세요. 이거 좀 눈부끄러운데 제가 한번 또 이게 그 왁싱을 하고 짜잔하고 나타났는데 그날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의미. 그날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거 서로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와이프 몰래 딱 이건 노력을 한 건데. 짜잔 하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날도 거부를 당해서 왜 거부를 하셨어요 그날? 좀 그냥 단순하게 자랑한 줄 알고서 제가 사실 죄송한데 제가 그쪽에 좀 무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면은 확실히 이거 확실한 표현 아닙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더 확실한 거 이상 같은데. 확실한 표현이 없을 정도 위자료를 뭐 달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알아듣고도 좀 회피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또 술을 거의 주 6일 정도를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우리는 위자료로 50만 원
50만 원? 예, 50만 원. 아, 50만 원. 500도 아니고 5천도 50만 원. 50만 이게 와, 지금까지 나온 위자료 중에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낮아도 이 50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좀 헬스장에 가서 이 허리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헬스가 연 25만 원?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허리에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상징적인 금액으로 50만 원을 저희는 이게 지금 쪼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상 최저 위자료가 지금 나왔는데 어떠세요? 뭐 어떻게 주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아니 근데 일단 저희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위자료의 개념이 되면 아내분도 그때부터는 또 하나하나 이야기할 게 추가로 생기거든요.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네. 하나는 성관계 거부한 거랑 그다음에 술 마시면서 육아에 지장 준 거 해서 어떤 근데 거? 육아에는 지정을 주지 그것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성관계 성관계 거부는 사실 오해가 소통의 있었다. 오류가 오해가 있었다.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위자료로 아, 드리기에는 그래서 좀 속상하다. 그런데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는 거 없는 걸로 하지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뭐 선물로 다른 의미로 좋죠, 뭐. 뭐든지 간에. 네, 네. 그러면 양육권인데 첫째가 있고 둘째 2명이에요. 근데 사실 첫째는 아빠를 좀 대면대면해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은 첫째는 그러면 아내가 키우고 둘째의 양육권만 가져오겠다. 둘째의 양육권만 가져오겠다. 라는 게 남편분의 생각입니다. 일단 첫째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엄마를 선택을 할 거고 현실적으로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제가 키울 수 있지 않나. 말도 안 됩니다. 첫째는 물론이고 저는 둘째도 그만큼 사랑하고 같은데 어떻게 둘을 어떻게 찢어서 반씩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꼭 집어서 둘째를 데려가겠다고 한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편가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두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 자체를 원치 않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엄마가 그동안 거의 전담해서 아이를 다 케어해왔고 남편분 이제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아이를 케어할 물리적인 시간도 좀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두 자녀 모두 아내가 양육하고 아이 1인당 90만 원씩 총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이 어떨까.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이 어떨까. 양육비는 제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와서 150 정도면 뭐 적당하다 생각했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기 화물차 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뭐 새 전으로. 위아래가 있겠지만 네. 세금 빼고 뭐 말씀드리면은 요즘에는 세금 빼지 말고 포함해서 세전. 전으로. 새 전으로요? 새 전으로 하면은 지금 이게 기복이 되게 큰데 그래 맞아요. 평균 잡고. 평균 잡으면은 세금 뭐 떼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500 나왔어요. 500. 아이 세금 떼지 말고 여기서 이제 기름값 빼야 되고 세금 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빼지 말고 얼마냐고요. 그런 걸 빼지 말고. 아무것도 안 빼면 얼마예요? 5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빼? 네네. 안 주고 기본적으로 싶어서. 계속 떼네. 매출을 얘기해달라니까. 네, 매출 예. 계속 떼네. 그래서 90은 다소 좀 많다고 보이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본인이 가능한 액수. 1인당 한 80까지는 어떻게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1인당 10만 원 차이. 160. 그러면 그래요? 160 그 정도? 둘이 합해서 네네. 1인당 그렇게 80만 원씩. 하겠습니다. 양육권도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확. 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조금 더 불렀다고 저렇게 기분이 상해한다고? 그 점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내 김혜미 씨는 남편 홍두표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저는 0%입니다. 진짜 나한테 정 떨어졌나? 우리 저렇게까지 하지? 힘들다. 요즘에 그래서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처음에 가사 조사할 때 사실 조금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진실을 듣고 나니 이혼 의사가 또 사라졌어요. 진실이 뭐였는데요? 정 떨어졌다라고 얘기한 거 때문에 또 상처를 좀 받으셨고 근데 이제 우리 심리생리 검사에서 그건 아닌 걸로 네, 진심이 아니었다. 남편 홍두표 씨는 아내 김혜미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너랑 나랑 말 안 통하니까 그럼 이혼해. 내가 그랬어요. 얼굴도 보기 싫다 그랬어. 대화도 하기 싫어. 근데 아빠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어. 그때는 진짜 이혼 결심하고 얘기했어. 가사조사 끝나고 지금 말도 잘 안 하고. 저는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그 둘째 날 아내분이 바뀐다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한번 서로 노력해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본인도 좀 바뀌어야죠. 저 역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자잘한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혼하지 않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 잘 유지할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공격적인 말투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기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불평불만하면서 짜증내지 않기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또 삐질까봐 내뱉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삐지더라도 하루 이상 가지 않기. 근데 이게 다 지금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넓게 가지면 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어른스럽게 이야기하고 좋은 마음을 베풀어주기입니다. 아니 이게 근데 다 같은 얘기인데 맥락인데. 이걸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긴 하네. 아니 자꾸 듣고 있으니까 그치 이거 맞지. 예를 들어서 본인은 욕해놓고 저보고 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이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우리 혜미 씨가 짜증을 내면 본인도 내요. 근데 이게 본인이 짜증 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혜미 씨도 짜증 내지 마시고 네. 마음 넓게 가져요. 예, 제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한 번에 얘기해도 되는 거를 그냥 4개인가 연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짜증내지 않기. 삐지더라도 하루 이상 가지 않기. 아이들에게 좀 어른스럽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한 4번까지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뭐 부딪힌 거 2번 갔다 왜 이렇게 화를 하냐. 전날 꼭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뭐 큰 소리 이상한데 이게 서운하고 그런 게 있죠. 예민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있었어요. 삐질랑 말랑 했잖아요, 듣고서. 소심하다 이런 걸 한 번 더 어필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저 윤 배우님도 짜증을 좀 많이 내시나요? 그냥 보면 그냥 겉으로의 이미지나 당황하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저를 죽이는 질문이라서 그냥 겉으로의 이미지나 짜증 별로 안 내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 원래 아내는 남편의 짜증내는 게 직업적인 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데 짜증낼 데가 없으니까 하기도 하고 그걸 받아주려고 하는 거지. 남편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렇죠. 저 25년 차거든요.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보면 되게 그 우여곡절이 있거든요. 야구로 말하면 1회부터 9회까지 전부 다 홈런하고 전부 그게 아니라 안 될 때 잘해주면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지금처럼 쪼잔하단 말 듣지 말고 15년만 참으세요. 15년만. 그래.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정해왔습니다. 네. 네.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네, 그것도 남편에게. 정해왔습니다. 네, 얘기해 첫 주세요. 번째, 남편분이 퇴근하면 환대해주기. 환대? 네, 그러니까 그냥 왔어 이게 아니고 정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주실 건지. 어떻게 아주 해주세요? 막 이렇게 격렬하게 반겨주는 거야. 네. 그런 생각 자체가 난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아. 건드리는 게 있잖아. 달갑지가 않아. 막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오빠가 기분이 나쁘고 이해가 안 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주실 건지. 아주 막 이렇게 격렬하게 반겨주는 거야. 네.
우리 대표 왔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우리 대표 왔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 이런 거 지금 어떠세요, 이거? 요구하는 사항에 요게 정확하게 있었어요. 퇴근했을 때 안아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그걸 한번 해주시면 네. 바로 애교로 화답합니다. 그걸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다시. 이거 한번 안아주면 해주는 거야? 일어나서 네, 저 화답이 앞에서 한번 있다고요? 해주세요. 네. 화답이 또 있어요. 무서워. 화답이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 왔어. 왔어. 아이고 고생했어. 오늘 수고했어. 괜찮았어? 자, 잘했어 집안일? 자, 잘했지. 괜찮았어. 잘한다. 어우, 야, 아우, 제발. 그만해요. 대단합니다. 와, 그 손끝 디테일이 살아있으시네요. 아니 왜냐면 두 분이 스윙 댄스 동호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기본기가 춤이 있어요, 기본기가. 장착이 돼 있는데 방에서 아내 몰래 그거 보고 있었어. 오, 좋은, 이게 더 미안한데 저기 이거 매일 할 거예요? 매일 할 거예요. 아니 뭐 원하신다면 뭐. 근데 내가 볼 때 정말 우리 역효과가 좀 날 것 같아요. 저 좀 기가 갑자기 죄송한데 기가 빠져서.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요게 분기별. 끝이 아닙니다. 준비한 게 있죠, 또.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뭐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제가 편지를 아까 짬을 해서 아, 이거는 이제 수업 글로 갔는데. 갑니다. 네. 혜미에게 혜미야 오랜만에 편지를 쓴다. 연애 시절에는 한 번도 안 싸우고 좋은 시간, 좋은 추억들이 꽤 많았는데 아이가 생기고 서로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구나. 우리 서로 힘내서 좋은 가족 만들자. 아이들 키우느라 참 고생이 많았네. 예전에도 현재도 나중에도 나는 너요. 부족한 부분 서로 잘 하나하나씩 실행해보자. 이상입니다. 야, 저 사람 똑하면 울거든요. 야. 지난 일들 생각하고 감정이 폭발쳤던 것 같아요. 아내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편지를 마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울어야 되는데 본인이 울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편지 들을 때는? 진짜 연애 때는 편지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제가 신랑이 더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저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와닿아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진심을 세 번째 애교로 이어갑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제발. 잠깐만요. 이건 좀 달라요. 자, 마지막 갑니다. 두 분이 뭘로 만났습니까? 스윙 댄스 동아리에서 만나셨죠, 그렇죠? 그 날의 초심을 기억하면서 그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날로 돌아갑니다. 스윙 댄스 동아리예요. 그날로 돌아갑니다. 그날로 갑니다.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 야. 아니 왜 무서워? 자, 두분님, 두분님 아니세요? 오. 야, 몸이 기억하네요. 10년 전 그날로. 오. 와 진짜 잘하신다. 혜미야 내가 앞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변하는 모습 지켜봐줘. 잘 부탁해. 오빠를 놓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일본에서 입사하고 네네 엄청 많아. 네네. 당연하네 같은 애인이고.
이상으로 홍두표, 김혜미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